자, 대한민국 아빠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기아 EV9이 드디어 사전 계약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와,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전기 SUV다. 우리 아빠들이 막 짜릿짜릿 몸이 떨려 찌찌찌찌 질게 구매뽕이 오다가도 가격표를 딱 꺼내보니까 EV9 사고 싶다는 놈 누구야? 나와. 그래, 나다 이영면아. 카드 어디다 꼽냐? 와이프님,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패밀리카 한 대 새로 뽑아오겠습니다. 그래? 가봐. 그래, 이건 기회야. 우리 아들들에게 강렬한 패밀리카를 안겨주는 거야. 넌 알 수 있어. 일심으로 시작가 7600 프로비럭 구독도 하셔야 돼요. 야, 그 EV9이 애비 등골 구릉문 한다는 뜻인가? EV9이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대체제 없는 전기 대형 SUV다 보니까 기아가 가격 책정에 이런 배짱과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기아 자동차는 이런 배짱을 부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무려 1980년대에 국내 최초로 전기차를 만든 근본 K 전기차였기 때문이죠. 기아는 도대체 왜 국내 최초로 전기차를 만들었던 걸까요? 어쩌면 전기차를 만들어야만 했었던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생산 라인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잘 알아두세요. 선생은 앞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불구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고 잘하니? 샤브식 오늘의 이야기. 한떨기 EV9을 피우기 위해 기아는 그렇게 억가당했나보다. 기아 자동차의 근성 넘치고 처절했던 대한민국 최초 전기차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엔카TV 차돌박이 인사박스입니다. 뼛속까지 씹어먹는 자동차 얘기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아빠들의 새로운 드림카 EV9의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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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무려 1980년대에 대한민국 최초의 전기차를 만들어냈던 기아 자동차의 국내 최초 전기차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기아가 EV9으로 아빠차의 신기원을 쓰게 됐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드림카로 슈퍼카를 꿈꿔보지 않은 남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나이가 아버지가 되면 드림카도 바뀌는 법이죠. 애기들 뚝재리가 얼마나 편한지, 놀러갈 때 짐은 얼마나 많이 실리는지, 의자가 접었다 펴기는 얼마나 편한지, 짐이랑 살배랑 꼭 각대를 받고 멀리 놀러갈 때 연비는 얼마나 좋은지, 동승자, 특히 아이들을 위한 이런저런 요소를 신경 쓰다 보면 아빠차 종결제로 미니밴 혹은 대형 SUV를 워너비 패밀리카로 꿈꾸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국내 최초의 전기 대형 SUV EV9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써서 모든 면에서 우월하고 V12로 캠핑 가서 전기도 펑펑, 차값으로 아빠 등골도 펑펑, 구독 옵션 하다 보면 아빠 등골 사골까지 펑펑.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강렬한 존재감으로 아빠들의 새로운 드림카가 될 전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빠차계의 새로운 신드롬이 된 EV9의 아빠는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이분이 기아 집안의 전기차 족보 최고 어르신, 기아가 지난 1986년에 만든 국내 최초의 전기차 베스타 전기차입니다. 12V 160A신 밀폐형 납축전지, 흔히 말하던 그 자동차 배터리, 그거를 이제 9개씩 두 줄로 이어붙여가지고 지금 수치로 대략 환산하지만 30kWh 정도, 최고 속도가 시속 80km에 1회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그래도 한 100km는 갔다는데, 기아는 이거를 첨단 기술이라고 엄청 공들여서 홍보를 했어요. 사실 90년대에 전기차를 만들었다는 건 별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안 돼요. 왜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부록 차 팔아먹으려면 무조건 무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만들어라, 이렇게 법률을 갑자기 제정해버리는 바람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있는 자동차 껍데기에 급하게 배터리 박아놓고 모터 바꾸고 해가지고 전기차를 은근히 막 만들었던 게 그게 바로 90년대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아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를 1986년에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만든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왜 기아는 시대를 앞서간 전기차를 만들어야만 했던 걸까요? 며느리도 몰라. 또 몰라. 제가 진짜 도대체 기아가 이걸 왜 만든 건지 찾아보려고 옛날 기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국회 도서관, 키스 논문 검색 이것저것 다 뒤져봤는데 신기할 정도로 개발 이유가 안 남아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딱 한 권 남아있는 기아가 오피셜로 만든 기아 역사책이요. 1000페이지가 넘는데 이 책에도 베스타 EV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왜 이 차를 만든 건지 그 내용은 쏙 빠져 있어요. 하지만 마님이 돌쇠에게 쌀밥을 줬던 데에 다 이유가 있듯이
인간상하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지능 아가리고 탑재한 저 차돌박이, 이 당시 기아가 처해 있던 국내외 환경을 이잡듯이 조사해본 결과 기아의 슬픈 과거사에서 국내 최초로 전기차를 개발해야만 했던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탄산은 이 해에 열렸던 86년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대빵이 누구였을까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쿠데타까지 자행하면서 정권을 잡아쥐었던 전두환 군부정권이에요. 교과서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뭐를 했죠? 3S, 시네마, 섹스, 스포츠, 이 3S 정책을 피면서 정치권에서 국민 관심을 돌리려고 엄청 애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유치에 전두환 정권은 사활을 걸었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정권의 정통성을 해외에 인정받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두환이 스포츠는 좋아했었는데 엄청 싫어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아자동차예요. 정확히는 기아자동차의 승용차를 전두환 정부가 엄청 싫어했습니다. 기아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율 100%를 근접 달성한 국민차 브리사를 국내 최초로 만들어 놓고도 전두환 정부의 자동차 산업 조치로 승용차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고 그 후 폭풍으로 생산 라인까지 멈춰버렸어요.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못 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아도 거의 숨이 넘어갈 뻔하다가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 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엔지니어 출신 최고 경영자 기아의 김선홍 회장이 주축이 돼서 마쓰다의 상용차를 베이스로 한 봉고를 출시했는데 당시 대가족 구성이 많았던 시대상가 스포츠, 그러니까 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덕분에 이 승합차를 대가족 패밀리카 용도로 쓰게 그만이었어요. 그 덕분에 봉고는 상용차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못지않은 대박 히트가 나고 기아는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기아는 승용차 생산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현대랑 대우자동차는 뭐 폰이다, 스텔라다, 르망이다, 맵시다 신나게 만들면서 내수시장 꿀을 그냥 달달하게 빨았거든요. 기아 입장에서 이때 진짜 욕구 불만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야, 나도 승용차일 수 있어 보여주고는 싶은데 만들지 말라는 승용차를 만들었다간 한두 팩 이하실래요? 갈수록 커져가는 욕구 불만 속에서 기아는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승용차 못 만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시위하듯이 신기술 개발에 엄청나게 집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딱 하나,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제동 유로 조절 장치라는 겁니다. 이게 83년 뉴욕 국제발명중에서 4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는데 수동차로 언덕을 올라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은 이제 뒤로 안 밀려나려고 반클러치를 되게 조심조심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아가 만든 이 기계를 딱 쓰면은 차가 뒤로 안 밀려나고 그대로 그냥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면은 다시 엑셀을 밟기 전까지 그 브레이크 상태가 유지가 되는 사실상 오토홀드 기능도 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오토홀드가 2000년대 이후부터야 일부 차종에 적용됐던 기술인 걸 생각해보면 기아가 시대를 앞서가도 20년은 앞서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아가 이렇게 막 여러가지 기술력 패티지를 불태우면서 개발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전두환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 북에 하장치한 강력한 폭탄에 부총리를 비롯한 수행원 17명이 산화했습니다. 갑자기 전두환 암살 시도가 터져버린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북한의 테러, 일명 미얀마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더니 전두환이 갑자기 1985년에 기아자동차에서 다시 승용차를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기아의 승용차 생산을 허락을 해줘요. 2년 뒤인 1987년부터 만들라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죽을 뻔했다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던 걸까요? 뭐 정확한 사실은 물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기에 기아와 전두환 정권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하나 있었는데 전두환이 암살 시도를 당한 이후로 이레재단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대기업 상대로 돈 내놓으라고 사실상 삐가 막 뜯었어요. 이때 기아가 아까 전두환 때문에 회사가 박살날 뻔했지만서도 없는 살림을 팍 긁어 모아가지고 7억 5천만 원을 그 이레재단에 갖다 바쳤거든요. 이게 뭐 지금 보면 되게 비겁하고 비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국제상사라고 했던 거대 재벌이 전두환이 이레재단에 돈 내오라는 거에 꼴랑 5억 원 갖다 바쳤다고 지켜가지고 기업 전체가 오체분 시대에서 공중분해됐거든요. 그때 딸랑딸랑 안 했으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86년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전두환과 컵께서 좋아한다는 국제 스포츠 아시안 대회가 열린다는 거야. 참 기아로서는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아이고 카카, 제가 대회 때 뭐 좀 도와드릴 게 없겠습니까? 딸랑딸랑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한테 잘 보이기도 해야 되지, 국민들한테 뭔가 임팩트도 좀 둬야 되지. 그런데 아시안 게임 때 현대가 스텔라 등등의 빠방한 중형차를 행사 차량으로 대량 공급했는데 기아는 아시안 게임 때 승용차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프라이드 생산 공장이 완공이 돼 있지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기아는 뭔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만 했어요. 현대는 승용차가 있고 기아는 승용차가 없지만 기아는 현대나 대우는 못하는 기아만의 시그니처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의 타협점으로 기아가 애써 최초의 국산 전기차를 개발한 건 아닐까 유추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최초로 전기차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린 기아는 그 뒤로 신차 프라이드로 쏠쏠하게 재미를 봤지만서도 결국 다시 현대를 제끼지 못하고 영원한 국산차 업계의 2인자로 남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기아는 이 2인자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뒤로도 엄청나게 기술력을 과시하는 데 집중했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대전이 흔히 성심당의 도시니 노잼의 도시니 이러는데 93년에는 우리나라 제일 핫플레이스가 대전이었어요. 그 93 엑스포라고 이때 대전에 꿍돌이가 날아다니고 자기 부상 열차가 날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아가 이 93년 대전 엑스포에도 국내 최초로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더니 베스타 전기차를 행사 차량으로 지원하면서 눈도장을 찍는가 하면 이때 트랜스포머 자동차까지 만들었어요. 이건 사실 전기차는 아니긴 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미래에서 온 로보카입니다. 지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국내 최초로 전기차를 만들고 기술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열심히 전기차를 개발했던 기아였지만 결국 현대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현대차에 흡수된 이후로 이게 참 그 가슴이 살짝 아픈 게 기아가 그래도 계속해서 전기차 연구를 계속해 오긴 했는데 이게 그 기아 전기차가 미묘하게 그 현대 전기차의 모르모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약간 보인단 말이죠. 자, 이게 현대가 경차를 베이스로 만든 블루온이라는 전기차예요. 그런데 현대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관공서나 그런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다가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직 충전소가 거의 한 50군데도 없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이거를 누가 살지 좀 약간 혼란스러웠는지 이 차의 껍데기를 바꿔가지고 기아가 총대를 메고 레이 EV를 출시를 해요. 레이 EV 물론 당시로서는 꽤 획기적인 평을 받았지만 워낙에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 인프라가 부실했던 탓에 처절히 망했습니다. 이 노하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기아가 소울 EV를 출시하면서 현대기아 쪽에서는 배터리 용량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주장을 하더니 소울이 주행거리가 짧은 것 때문에 영 부진한 성과를 보이니까 그 뒤로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만들 때에는 배터리 넣을 공간을 확보하려고 소션빔을 넣어서 주행감을 망치면서까지 배터리를 엄청 꽉꽉 눌러담아서 주행거리를 늘렸단 말이죠. 그 뒤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015년 이후로 소형 SUV 시장이 대박이 나가지고 소형 SUV로 전기차는 누가 만든다? 현대가 만든다. 코나 EV. 그러면 기아는 그래 너는 니로 전기차로 시장 상황 좀 파악해봐라. 그런데 딱 이제 니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패밀리카 용도로 먹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기가 막히게 패밀리카 전기차 아이오닉 5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 뒤부터는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파해가 갖춰지고 난 뒤로는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현대 이제 아이오닉 6, 기아 EV9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공평하게 이제 서로 다른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보완제 역할을 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EV9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테스트용 모르모터의 느낌이 저는 보여요. 왜냐? 현대도 곧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7 나옵니다. 자, 지금 EV9 얘기하면서 여기저기서 특히 기아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 뭐예요? 스위블 시트예요. 스위블 시트. 이렇게 심지어 기아 EV9 옵션 중에 스위블 시트 하나만 가지고 광고를 찍은 것까지 있어. 근데 막상 이게 그 지난번 모터쇼 때도 그렇고 은근하게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 스위블 시트를 먼저 공개를 했었던 건 EV9이 아니라 현대의 아이오닉 7이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그 EV9에서 스위블 시트 옵션 선택력 저조하다? 아마 아이오닉 7의 높은 확률로 이게 빠지지 않을까.
현대가 기아에게 총대를 매게 하는 이 눈물의 숙명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갔다는 약간의 가슴 아픈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EV9 대한민국 최초의 전기 대형 SUV라는 기념비적인 타이틀을 만년이 이었던 기아가 가져오는 쾌거를 올렸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이게 돈이 없어서 문제지 가족 달린 아빠들의 새로운 드림카가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데다가 그리고 사실 다른 경쟁 대형 전기 SUV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향행 역시 사실은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한떨기 EV9을 피우기 위해 기아는 그렇게 억가당했나보다. 비록 기아 자동차의 첫 전기차 개발은 손발이 다 묶인 상황에서 살아남기에 어쩔 수 없었던 최후의 발악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시작된 기아의 전기차는 이제 기아를 분명한 글로벌 네임드 자동차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EV6만 해도 엄청나게 호평을 받으면서 지금 뭐 유럽 등지에서는 기아가 현대를 제쳤다 이런 보도도 심심찮게 들렸잖아요. 대한민국 최초 전기차를 만들었던 기아 자동차가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 뼛속까지 씹어먹는 자동차에게 차부심 15번째 이야기. 많이면 내 돌쇠에게 쌀밥. 아니 그 기아는 왜 자동차에 전기를 주었나? 기아 자동차의 눈물겨운 전기차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 여기까지였고요. 모쪼록 즐거우셨다면 뭐 알죠.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지난번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번엔 조금 더 욕심이 나. 아니야? 이러지마. 자, 모쪼록 긴 시간 들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다시 세상 사는 이야기가 담긴 자동차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엔카TV 차돌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